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임용이 다 끝나고 최종 발표까지 나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빨리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에서도 "어떻게 되셨나요?" 하는 댓글도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전문 상담 교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았으니까 결과도 같이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거의 학원 강의 위주로 들었고 하반기에 제가 순수하게 공부하게 된 시간은 이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자학하지 못했는데 네,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발표 날짜는 2월 10 일이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작년에도 그 정도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날짜가 이렇게 좀 잔인한가? 왜 그런가요? 네. 2월 10일 바로 설 연휴 전이었죠. 그래 가지고 엄청 초조했어요, 기다릴 때. 그래서 아무튼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손현지 배우님처럼 슬픔에 빠져서 이렇게 있을 것인가. 당당하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며 등장하면서 이게 되게 취업짤로 유명하잖아요. 성공한 그런 짤로 '아 나 왔다.' 이렇게 문 박차고 들어가는 짤.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두 개의 짤이 떠오르는 그런 날짜였어요. 그래서 2월 10일 아침 10 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이거는 서울과 다른 지역은 그랬고 경기도는 일찍 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아무튼 그래 가지고 2월 10일 10 시에 발표가 났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게 그림이 맞았을까요? 네. 제가 이제 딱 치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뜨더라고요. 띠리리.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1차 때 보지 못했던, 그리고 사실 큰 관문은 1 차잖아요. 엄청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험을 쳐서 들어가면 1.5 배수 안에서 2 차를 치는 건데, 아니 그 큰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1.5 배수 안에서 아 진짜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사실 1 차만 통과하면 2 차는 진짜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런 게 컸거든요. 사실 서울시는 그런 마음이 크잖아요. 왜냐면 1차 컷에서 1 점이라도 더 높으면은 면접에서는 좀 가능성이 있는 시험, 서울시는 좀 그렇게 꼽히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이었고, 평소에도 주변에서 사실 제가 막 공부를 좀 열심히 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1차 필기에서 1차 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2 차를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스터디를 하면서도 어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오면서 '아 내가 이렇게 말을 못했나?' 이렇게 내 스스로 현타가 온 적은 많았지, 주변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아 진짜 말 못한다.'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 면접 끝나고 나서 '내가 못 봤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변에 내용을 가지고 뭐 현직 선생님들 그리고 그날 만났던 우리 스터디원 쌤들 같이 막 복기해 보면서, 왜냐하면 비교과는 1번 문제, 구상형 1번 문제, 즉답 이게 어쨌든 공통이니까 즉답 추가까지 4개 중에 어쨌든 3 개가 이렇게 공통인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쌤 내용 괜찮아요. 뭐 쌤이 말한 대로 걸리는 부분에 감점이 있더라도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적인 대답들을 여러 번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을 때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나 말을 못한다고?'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서울시는 이번에 1차 필기 커트라인이 66.33 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점수를 받았다면 2 차에서는 91 점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높았던 거죠. 근데 요 근래에 서울시의 2차 최저 컷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 차에서 최저를 받았다면 커트라인 점수를 받았더라면 이제 80
중 80 뭐 88, 89 이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1 차에서 플러스 3 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1 점에서 마이너스 3 그냥 한 이 정도 점수를 받았으면 합격이었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낮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정도면 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 에?' 싶은 거예요. 사실 비교과 과목 중에서도 상담은 말 잘하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과목이잖아요. 어 게다가 서울은 더욱더 좀 이런 면접의 변별이 있기 때문에 "말 잘하는 선생님들이 쓴다."라고 하지만 와 내가 진짜 네 아무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분은 이랬어요. 거의 막 이별한 연인의 감정이었어요. 막 그날은 하루 종일 울고 하루 종일 울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속도 울렁거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 정도인가.' 왜냐면은 뭐 막 1 차에서 떨어졌으면 진짜 막 그날도 당연히 화가 났겠죠, 1 차 떨어졌으면. 근데 1 차가 합격해 버리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잖아요. '내가 이제 2 차만 붙으면 이것만 붙으면 진짜 끝이다. 나 완전 끝난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서 딱 떨어져 버리니까 내 앞에서 딱 막혀 버린 느낌인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다 저 문을 넘어가 버리고 내가 딱 손을 이제 내 차례에서 손을 딱 내밀었는데 갑자기 내 앞에서 문이 탁 닫혀 버린 거예요. 난 털썩 주저앉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가 뭐 때문에 감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뭘 틀렸어요?' 물어봤을 때 아무도 이걸 잘못했다고 나한테 말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내 잘못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막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이제 다음 날에는 눈을 떴을 때 계속 그 면접 장면을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말했어야 됐나? 저렇게 말했어야 됐나?' 지나가서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TV 보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내가 그것만 잘 봤으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1 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많은 과목을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괜찮아지다가 막 3 일째쯤에는 이제 막 사진첩 보다가 마치 진짜 이별한 연인처럼 사진첩 보다가 갑자기 그 면접장 가던 그 사진 갑자기 딱 떠오르면은 막 또 같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헤어진 연인 사진 보듯이. 그래서 막 이제 언니랑 얘기하는데 그 나의 친한 언니 밝혀 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아 거의 진짜 이별한 연이다 이 정도면은. 막 그때 오후에 비도 와서 그 면접장 가던 그 냄새도 잊혀지지 않는다. 막 이랬더니 오래 만나다 헤어진 연인은 생각도 안 난다. 애절하게 하다가 썸 타다가 관계로 이어지지 못한 연인이 더 막 기억에 남는 법이다. 애절한 법이다. 막 이래서 '아 진짜 맞는 말이다.' 막 이랬더니 결혼하면은 환상이었고 막 그런 생각과 다르듯이 결혼 생활이 그게 만약 2차 통과해 가지고 현직에 나아가면 생각과 다른 것과 같다. 합격은 결혼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불합은 썸에서 끝남.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막 "맞다. 지금 내 마음이다. 사진 돌려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사진 지워야겠다. 면접장 가던 그 사진."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실 오늘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이거 다시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이 너무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2차 그 최탈의 그 멘탈 회복이 1차 때 떨어지는 제 뭐 그렇다고 "1차 때 떨어지는 분들 다행이에요." 뭐 이런 발언이 아니라 그냥 나 이제 다 왔어." 여기서 탁 떨어져 버리니까 회복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 봤죠. 어쨌든 "2 차가 왜 떨어졌어요?"에 대한 답을 아무도 안 주잖아요. 교육청 안 알려주잖아요. "네 역량 부족이다." 그냥 이거니까 결국은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에서 이제 이유를 찾자고 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니까 첫 번째 안 하던 짓 한 거. 그게 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어
면접장이라 생각을 하고 하자니 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긴장되니까 이제 약을 먹은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우황상심원, 임대노일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면접장처럼 했더니 그땐 떨려 가지고 미리 먹었어요. 미리 먹었더니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면접장 갔던 그 당일 날에는 안 떨리는 거예요 대기를 하는데. 대기하는데 안 떨렸어요. 안 떨렸는데 그냥 '그래도 혹시 면접관 앞에선 떨릴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이런 생각에. 그래 가지고 이제 먹은 거죠. 그랬더니 들어갔는데 면접관 분들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얼굴이. 둥둥 떠다니고 막 머리가 멍하고 추가 질문 듣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추가 질문 듣는데 귀가 막 막 이래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해, 생각해." 막 이것만 들리고 막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어쨌든 답은 다 했죠. 왜냐면 어쨌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괜찮아. 뭐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을지라도 어쨌든 뭐 강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한 말씀으로는 "그럼 논외로 해라. 왜냐면 약 때문에 너의 동공이나 초점이 이미 나갔을 거니까. 우린 상담이니까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영향이 있었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왜 안 하던 짓을 했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필기 점수가 컷에서 3 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면접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욕심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막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압박감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1 차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운이 좀 받쳐줘서 1 차에서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건 아까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가장 컸던 거죠. 1차 준비의 부족. 1 차가 준비가 부족했고 그래서 1 차 이 점수를 좀 만회해야 된다. 그래서 합격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문을 닫고 들어간 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1.5 배수일지라도 1 배선은 못 들었을 것 같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면접에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합리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제 제 유튜브에 어쨌든 구독을 해 주시고 들어 주시는 분들은 전문 상담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걸 좀 적어 봤고 이제 기록을 해 봤고 여러분들도 이 커리큘럼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할까?'라는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적어 봤어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일단 학원 강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즈 전공 과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1 권, 2 권, 3 권의 과목을 나눠서 하고 이 기본 강의가 6 월에 끝나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강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인강 학원 이런 식이었는데 인강으로 거의 전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가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못 가게 돼 있었어요 학원을. 그래서 인강이 갑자기 엄청 많아진 거예요 교육과까지 합치니까. 그래서 일 주일에 들어야 되는 인강이 거의 열 몇 개 이렇게 됐고 거기에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대학원 강의까지 해 가지고 인강이 막 거의 넘치게 왔었고 막 거기에 이제 상반기에 저는 논문 프로포즈를 같이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이거에 막 이런 게 5 월에 교생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 매주 소화를 하는 게 급급해서 '오케이. 그럼 인강이라도 밀리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도 제대로 안 하고 사실 제가 봤을 때 복습을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했는데 그냥 학원 강의 듣기만 급급했던 거죠. 이게 저는 좀 가장 컸던 것 같고 이제 합격자 수기가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아는데 합격자 수기를 보면은 뭐 1-2 월, 3-4 월에는 적어도 3-4 시간씩 공부를 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뭐 이거 연막 작전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이게 가장 저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오케이. 오늘 인강 들었으니까 됐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뭔지 아시죠? 약간 중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하는 거. "인강 공부했지. 오케이." 막 약간 이렇게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7-8월 돼 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7-8월 됐는데 이때 막 기출 문제풀이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모르잖아. 나 복습도 안 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 풀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안 푼 거예요. 왜냐? 모르는데 기출 문제 앉아 가지고 듣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러면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서야 복습을 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일회독을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 얼마나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일회독을 시작하겠다.' 했는데 우리 전공 과목 몇 개예요? 거의 한 10개 되죠. 이걸 이때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답이 없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이때. '너무 양이 많구나.' 하면서.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거 이때 시작한 건 상관없어. 근데 가장 문제는 이때 3-4 시간 5 시간 하신 분들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때 시작하려고 하니까 습관이 안 돼서 공부 시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2 시간, 3 시간 하는데 해 놓고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네. 못 하겠네.' 하면서 집에 가서 그냥 자 버리고 '오늘 공부 다 했다.' 막 이러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벌써 9 월이 돼 버렸어요. 9 월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데 1 회를 풀고 어쨌든 모의고사는 밀리지 말라고 하니까 풀기 시작해요. 풀긴 해요. 근데 모의고사를 푸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이제 막 암기 박스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때는 저는 암기 박스를 바로 안 보고 그래도 기본서를 보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기본서를 막 회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암기 박스는 어쨌든 압축돼 있는 거니까 '기본서라도 제대로 봐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 막 양이 너무 방대해. 그래서 7 시간 정도 이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만 해도 이때 3-4 시간만 해도 이미 다 했는데 공부? 더 이상 뭘 하라는 거지 이래 놓고 이때는 막 7 시간 했는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의고사 풀었는데 또 틀렸네. '이거 뭐였지?' 막 이렇게 되고 암기 안 되고 막 이때는 어떻게든 막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잘 안 돼요. 막 이때가 이제 그럴 때입니다. 그래 가지고 막 어떻게든 외우려고 막 앞 글자 다 따고 막 이럴 때 있죠. 이때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지역 그거 선정하려고 상담을 갔는데 봐 보세요. 이때 2-3 시간 막 많이 하면 4 시간 하다가 7 시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당하게 막 "7 시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강사님한테. 그랬더니 강사님이 "네? 왜 이렇게 쪼끔 하세요 공부를?"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합격자분들 수기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막 이때는 막 거의 사람들이 막 10 시간씩 하고 막 이때가 7 시간 하고 막 이때 뭐 3-4 시간, 3 시간, 5 시간 했을 때였는데 나 혼자 이때 남들이 막 5 시간 할 때였는데 막 남들 7 시간 하는 이때를 막 이제 이때 하고 있고 막 혼자서 그래 놓고 뽕에 취해 가지고 "저 7 시간이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강사님이 봤을 때는 "네? 뭐 하시는 거죠?"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나는 혼자 이때부터 이제 막 고군분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때 너무 많이 났으니까. 근데 눈 떠 보니까 벌써 9 월, 10 월인 거야. 근데 시험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진짜 또 하기는 싫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때 막 압축해 가지고 막 '뭐든지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때 좀 약간 갈아 넣었어요 내 자신을. 막 부르니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근데 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사람들이 저 하반기에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붙었어요 했을 때 진짜 나처럼 앞에 안 하고 하반기에만 한 건 줄 알았어요. 진짜 그대로 믿었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학교 다닐 때도 막 애들이 시험 기간에 "아 나 진짜 어제 티에 왔어." 막 하면서 시험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난 진짜 그냥 그대로 다 믿었거든요. 저는 원래 진짜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기준이 달랐던 거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는 3 시간, 5 시간, 3 시간 이런 게 안 한 거였고 나는 진짜 안 한 게 안 한 거고 아무튼 뭐 그냥 기준이 다른 거고 아무튼 네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때 이제 기출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막 죽어라 암기하고 반복하고 이때 이제 막 10 시간 하기 시작했죠. 남들은 이때 막 13 시간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10 시간 하고. 그래서 이때가 저는 좀 압축해서 했어요. 왜냐면 이때 너무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막 봐도 모르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뭐 했지?' 해서 보니까 막 이때는 막 행복한 내 모습밖에 없어. 웃고 꽃놀이 가고 막 대구 놀러 가고 막 7월 달에 언니들이랑 막 캠핑 가고 막 난리 났어 이때. 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보여 드릴게요. 지금 2 월이죠 이거. 2 월.
2월 말이에요. 심지어 2월 말. 2월 말인데 2월 말인데 인강 듣고 있죠. 인강 듣고 심지어 낮잠 잤어요. 낮잠. 이때 심지어 막 10시 이럴 때 일어났어요. 낮잠 자고 교과 복습. 과연 했을까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뒤 3월. 교육 인강만 들었죠? 뒤에 왜 잘랐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른 거예요. 인강만 듣고 끝났어요. 벌써 4월 말입니다. 4월 말 학폭법 특강 듣고 논문 수정했죠? 5시 끝났죠?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뒤에 뭐 했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 못 차렸죠? 5월에 교생 나갔고 6월에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7월 135일 남았죠? 필라테스하고 교육과 강의 듣고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 못 차렸죠? 100일 때인데. 7월 말이에요. 심지어 7월 말. 아무것도 안 함. 이거 적어 놓고 앉았죠?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8월인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어요. 근데 2시간. 지금 습관이 안 되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미치겠거든. 9월 말 50일 때죠. 이제 4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남들 막 10시간 달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친구가 어플 하나 추천해 줬어요. 5월 막 빈칸이죠. 6월 빈칸. 이제 7월부터 8월, 9월, 10월부터 좀 진해지기 시작해요. 11월. 보셨죠? 네. 10월, 11월만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최종에서 떨어졌네요." 했더니 막 "선생님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고 바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너무 따뜻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언제부터 공부했냐." 해서 저 1월 달부터 학원은 계속 가고 강의도 계속 들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혼자 뭐 독서실 가고 한 거는 양심이 있잖아요. 7월? 8월? 뭐 하다가 뭐 하니까 이제 바로 파악하셨더라고요. 3개월 했네요 공부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찔려 가지고 "아 네. 제가 욕심낸 거 안다. 노력한 거에 비해서 노력이 부족했다." 했는데 말씀을 너무 따뜻하게 해 주셨어요. "네 선생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라고 본다. 왜냐면 3 개월 하고 그 정도 나왔으면 3 개월 안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제 시간을 길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험에서 필요한 거는 꾸준한 것과 성실한 거다. 머리를 너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도 이걸 너무 인정했어요.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성격이야 이 뜻이 아니라 저한테 정말 부족한 게 인내심이 좀 낮아요. 끈기 이런 거. 그러니까 당장 뭔가 성과가 없으면 길게 뭔가를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 것도 이거 주변에서 좀 특히 엄마가 많이 반대하셨어요. "너 집 앞에 헬스장도 3일 못 가면서 무슨 재수를 하냐." 막 이러면서. 예 좀 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꾸준함과 성실함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죽지가 않아서 울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차가 된 것도 너무 놀라워서 내 스스로도 그렇게 울었으면서 '지금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를 알고 있고 알았기 때문에 '너무 과분했다.'라는 걸 역시도 너무 알기 때문에 음 제가 사실 공부하면서 굉장히 듣기 싫었던 말은 이거였어요. "우리 시험 경쟁률 낮잖아. 좀만 하면 다 붙잖아." 그 좀이라는 말을 대체 어떤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런 말을 본인이 이 상담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면서 그 말을 왜 서슴없이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그 3 개월이었지만 비록 3 개월이었지만 굉장히 좀 나를 갈아 넣으면서 했기 때문에 간절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울면서도 사실 너무 이 마지막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도 사실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과연 울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다시 한번 제대로 진짜 이번에는 이래 놓고 또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약속을 하면서 선생님들께 "저희 한번 다 같이 열심히 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요령 피우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변명도 없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심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을 간다고 해도 상담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상담은 안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알바를 많이 해본 편은 아니지만 알바를 하면서 좀 장기간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인내가 끈기가 없기도 하고 진짜 갑질하는 사람 만나 본 적도 없으면서도 그냥 뭐 좀만 힘들면 '아 씨 오늘 일당 뭐 3만 원? 3만 원 안 쓰고 만다.' 막 이러면서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이. 아무튼 그랬는데 이상하게 상담소에서 일할 때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막 너무 힘들고 그래도 그냥 잘 다녔고 그리고 막 벌써 월급날이야?' 막 이런 적이 다 상담소였어요. 그리고 애들이랑 있는 곳 같은 곳 그런 상담소는 다 좋았고. 그래서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서 할 수 있는 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 게 다 상담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해 볼까?' 이렇게 막 눈을 돌려 봐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는 다른 일을 하기에는 어 좀 스스로가 좋아하는 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끝이 너무 또 흐지부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응원을 주신 만큼 저도 또 힘내서 해 보겠고 저에게 그날 너무 많은 위로와 응원을 준 주변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울고 또 근데 책을 펴면은 '아씨 이거 또 하라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울컥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별 같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떠났으니까 그건 이제 보내 주고 묻어 주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역시 '노력과 성실함이 정말 답이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상기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내일 드디어 졸업식을 하는데 네 입학하시는 선생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어 다시 학업에 열중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선생님들 같이 한번 다시 2022로 그러면 동기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네. 그럼 이만 끝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함께 열심히 해 봅시다. 네. 그럼 이만 끝낼게요. 안녕.